안녕하십니까. 마케팅을 알려드리는 고박희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자리를 빛내주실 김유신 강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안녕하세요. 김유신 강사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나리오 작가 겸 이제 영화 감독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글쓰기에 관련된 콘텐츠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 스토리텔링에 관련된 글쓰기 강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로그 글 잘 쓰고 싶으시죠? 상위 노출 잘 되고 싶으시죠? 체류 시간을 늘려야 하고 컨텐츠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오늘 강사님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께서 블로그도 직접 하시고 혹은 다른 블로그에 올라갈 글도 써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는지, 체류 시간과 진정성 있는 컨텐츠를 모두 챙길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블로그 글쓰기도 결국에는 글쓰기 종류의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글을 잘 쓰는 작법이나 아니면 구조 같은 걸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작법이란 정확하게 어떤 걸 말씀하실 건가요? 네, 작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첫 번째로 구조에 대한 작법이에요. 기승전결 이런 네. 식으로 구조에 따라서 그 항목에 들어가는 내용을 어떻게 배치할까의 문제고, 두 번째는 문장력이에요. 문장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어와 서술어를 매칭을 하는 그 실력이 필요하고, 너무 긴 문장을 좀 짧게 끊어 쓰고 그리고 글에서를 넣어서 문장을 좀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핵심적인 정보 빨리 와닿게. 그리고 세 번째는 해 문단을 쓰신다고 하면 첫 문단에서 이제 호감을 가져서 두 번째 문단을 읽게끔 호기심을 유발하는 글쓰기를 작법이라고 하고, 그 세 가지가 저는 블로그 글 쓸 때 좀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배치와 문장력과 그렇죠. 그리고 다음 문단을 호기심 네. 이끄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은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배치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블로그 같은 경우는 나한테 어떤 궁금증이나 아니면 고민이 있어서 찾아보는 경우가 그쵸.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궁금한 게 있으면 초록색 박스에다가 뭔가를 쳐가지고 찾아보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앞부분에 공감이라는 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이 나도 내 글을 읽는 사람처럼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는 식으로 공감 포인트를 준 다음에 네네. 정보든 아니면 내가 어느 맛집을 갔다 왔던 간에 리뷰를 적기 시작을 하는 거죠. 기승전결이라 해가지고도 뭐 되게 어려운 건 아니고, 초반에 공감 요소를 적어서 이 글을 읽으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겠다라고 서두를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찾고 싶은 정보가 있었고 그 정보가 처음에 나오더라도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요소가 없으면은 보고 싶은 글이 안 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많이 느끼는데요. 요새는 광고성 글들이 너무 많아서 네. 약간 진정성이 없다라고 느껴요. 근데 나와 같은 똑같은 고민을 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해결책이더라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경험해보고 쓴 글이라고 느껴져서 저는 그 글이 더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러면 성형외과라고 하면 성형외과 시술에 대한 뭐 과정이나 소개보다는 왜 내가 그런 수술을 하게 됐는지, 어떻게 병원을 선택했는지 이런 공감 포인트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데 관심이 많은데, 네. 기본적으로 양악수술을 하면 매스컴으로 보는 게 항상 부작용이에요. 네. 그래서 뭐 양악수술 부작용 때문에 걱정되시죠? 저도 사실 걱정이 되게 많아서 네. 이러이런 데를 알아보고, 사실 많은 광고성 글을 봐도 믿음이 안 갔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성형외과에서는 안심이 느껴서 이곳을 뭐 갔다라고 하면 그렇죠. 나와 같이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구나. 근데 나 대신 이 사람이 먼저 한번 갔다 왔으니까 이 사람이 갔던 데를 내가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시술에 대한 진정성 있는 후기가 효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사실 의료계 쪽에서는 의료법으로 네. 그런 걸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꼭 이 정도는 아니어도 네.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왜 찾는지의 이유를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배치는 좀 앞쪽으로 확실히 포인트가 될 만한 걸 끌고 그거를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문단까지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계속 볼 수 있도록 문장력 있게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앞에 공감 얘기를 할 때 그냥 일상적인 말을 쓰다 보면 늘어지기도 하고 읽지 않게 맞아요. 돼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앞에 명언이나 아니면 속담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딱 그것만 봐도 아 얘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아, 빨리 알려주게끔 네. 해서 쓰다 보니까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아 이렇게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예고편을 보고 영화를 보면 대강 알고 보기 때문에 좀 읽기가 편해요. 근데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시작해서 결국에는 원하는 정보를 얻기까지 가지만 앞부분에서 팁을 조금씩 줘야 된다라는 의미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삼고철효의 기분으로 몇 군데를 막 뒤져봤는데 결국에 찾았다 뭐 이러면 여러 번 갔었다가 정말 좋은 걸 찾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삼고초려라는 그 단어만으로도 아,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쳤겠구나 우리 머릿속에 상상이 된다는 그렇죠. 뜻이네요. 근데 어떤 아이돌 그룹을 보면 캐릭터들이 있어요. 네. 다들. 그 캐릭터만 들어도 이 연상이 되게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연상을 빨리 하게끔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실제로 글을 그렇게 잘 읽게 만들었고 최종적으로는 매출이나 실제 방문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글을까지 다 읽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네. 문장과 문단 사이를 재미있게 끌어나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문단이 우리 병원은 이래요는 사실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글에서도 묻고 답하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스스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는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글을 쓰면 화자예요.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병원을 갔다 와서 이 병원은 이래 했어요 라고 아예 알려주는 것보다 제가 병원을 갔었는데요. 정말 이 병원 좋을지 나쁠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 문단에 맞아요. 아니면 아니요. 이 병원은 이러했어요 라고 하면 질문 던지고 답하니까 그 생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궁금하지 않았던 사람이나 못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 질문을 보고 생각을 하게 만들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탈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도 계속 대화를 하는데 고바키님이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해요. 네. 그러면 제가 딴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고바키님이 일방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저는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저는 딴 맞아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문답법이라는 것도 있듯이 네. 질문을 하고 내가 또 대답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스킬을 좀 쓰시면 다음 문단을 읽을 수 있는 좋은 트릭이 돼요. 오늘은 강사님께서 글을 어떻게 쓰고 어떤 장치를 넣어야 사람들이 많이 읽는지 알려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글을 쓰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케팅 알려드리는 코바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